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유한타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내용은 어제 발표된 확정 실적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 세 가지입니다. 1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이 내용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좋았던 실적에 비해서 증시의 반응은 다소 좀 미온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 압축 아이디어, 연속된 어닝 서프라이즈와 그리고 한국전력 관련된 내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은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107.4%, 전망치를 7.4% 상회한 실적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종목의 수, 전망치를 상회한 종목의 숫자, 200개 종목 가운데 107개 종목이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도 50%를 넘는 그런 좋은 실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기 기준으로 두 번째로 높았던 이익이었습니다. 가장 높았던 것이 21년 3분기고요. 21년 3분기에 이어서 분기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분기 이익이 발표된 어닝 시즌이 이번 22년 1분기 어닝 시즌이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증시 전반에 걸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된 것이 특징이고요. 요 두 업종만, 요 두 섹터만, 필수소비자와 헬스케어만 소폭 전망치를 하회했는데 대규모 어닝 쇼크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전기까지 요거를 제외하면 증시 전반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 역시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았던 실적에도 불구하고 증시 반응은 다소 미온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잘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 개인의 관심에서 다소 좀 벗어난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핫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실적이 그다지 좋지가 못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증시가 좋은 실적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급의 패러다임이 여전히 지금 개인에게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영향력이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지금 상황에서 환율 상황이 그다지 우호적이 못하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실적을 잘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될 내용은 이 이익 사이클입니다. 자, 21년 1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영업이익의 증감률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높은 증감률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 증감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걸 좀 반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원래 4월 초, 4월 초만 하더라도 이 22년 1분기 영업이익 증감률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4분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빠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실제치가 잘 나오면서 여기서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그 신뢰도를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2분기, 3분기가 또 전망치가 앞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그 상향 조정되는 전망치를 다시 한번 비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이익 사이클의 저점이 다소 빨리 확인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3분기가 저점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격차도 크지 않고요. 이미 이 가파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던,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던 이익 사이클의 그 흐름이 이미 완만해졌다라는 거고요. 이 완만해진 상황에서 저점이 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 3분기보다 먼저 저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은 앞으로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제가 발표해왔던 유한타 투데이를 꾸준히 봐오셨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동안 수비를 강조를 해온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공격으로 전환할 타이밍 잡아볼만 하다라는 거죠.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뭐가 두렵냐라는 겁니다. 1분기 잘 나온 실적을 굳이 외면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압축 아이디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1년 4분기와 3분기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때는 어닝 쇼크가 났던 구간입니다. 전망치를 하회했던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귀했습니다. 자, 그런데 22년 1분기 어떻습니까? 실적 잘 나왔죠. 전망치를 상회한 종목의 개수도 많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흔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만 놓고는 21년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어 안 냈어만 가지고는 차별화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종목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자, 반대로 4분기 3분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귀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만 가지고도 충분한 차별화의 요소가 됐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을 결합해 보고 싶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의 빈도를 보겠다라는 거죠. 연속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는 일시적 요인에 의한 어닝 서프라이즈와 구조적 변화에 의한 어닝 서프라이즈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구조적 변화에 의한 어닝 서프라이즈는 시차를 두고 애널리스트의 전망치에 반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연속되는 경향을 보이죠. 최근 5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종목들, 그리고 최근 5개 분기 중 가운데 4개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종목들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전력에 관련된 내용 좀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적자가 마이너스 7.8조 원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30조 원 연간으로 22년 연간으로 마이너스 30조 원을 예상하는 그런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컨센서스는 23.7조 원입니다. 자, 이건 영업이익이고요. 순이익은 마이너스 18조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전력의 현재 자본 총계는 60조 원입니다. 3년이면 다 까먹겠죠. 3년 동안 지금과 같은 적자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한국전력은 단순 계산으로 자본 잠식에 빠져들게 됩니다. 요금 인상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요금 인상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요금이 동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에 의한 것이죠. 자, 코로나에 의한 것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증시이익이 이렇게 잘 나온다라는 것은 코로나 이슈에 의한 거 이제는 명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금 인상 해야죠. 원가가 높아졌으니까.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정치적 이유가 껴있죠. 그리고 요금 인상 같은 경우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요.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네, 요금을 올리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요금을 올리기 쉽지 않다? 어떻게 됩니까? 한국전력은 계속해서 적자를 보게 되겠죠. 자, 한국전력의 이런 큰 적자, 어떻게 보면 증시를 위한 희생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이렇게 실적을 잘 내고 있는데 한국전력 혼자 적자가 깊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가의 구조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요금 인상은 필연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증시의 차별화가 한 번 더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이 있을 테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을 겁니다. 전기요금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을 겁니다.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그 오른 전기요금을, 그 오른 원가를 제품이나 서비스의 요금 혹은 제품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차별화가 앞으로는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좀 염두에 두시고 한국전력 보신다라면 좀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력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력의 흐름, 이익 흐름, 그리고 그 요금 이슈에 나머지 증시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라면 조금 더 재밌게 증시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5월 17일 유한타 투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